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교사 김수현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머리를 잘랐는데, 좀 더 선생님이 좀 잘생겨지지 않았나요? 네, 죄송합니다.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권을 이루는 층.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진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지진파를 배웠는데, 이번에는 그 지진파를 통해서 그 지구 내부가 과연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필기 잘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지구가 과연 수박처럼 자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죠. 그 간접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온고압 실험, 두 번째는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 내부를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달걀, 이 계란을 보면은 사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물론 계란이 들어있겠죠. 근데 과연 이것이 삶은 달걀인가? 아니면 보이나 이거? 날달걀인가? 아니면 맥반석인가? or 썩은 달걀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잘 없겠죠. 물론 뭐 전문가는 잘 뭐 이렇게 소리로 이렇게 뭐 구별하거나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이게 맥반석인지 삶은 달걀인지 잘 모를 거예요. 좀만 있으면 우리가 부활절이기 때문에 달걀을 먹을 텐데 그 달걀 가지고 장난치다가 정말 삶은 달걀인 줄 알고 이제 깼는데 알달걀인 경우 그런 발생을 한 것처럼 우리가 겉모습으로 봐서는 몰라요. 자, 이것처럼 삶은 달걀, 알달걀, 맥반석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속모습을 알 수가 있을까? 라는 이제 고민의 시작이 이제 되었죠. 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반지름은 6,400입니다. 선생님 얼굴 보이나요? 자, 반지름이 6,400km입니다. 자, 이 6,400km에서 인간이 가장 깊이 뚫고 간 그 깊이는 13km밖에 안 됩니다. 그 13km는 러시아에서 뚫었는데 이게 이만큼밖에 못 뚫은 거야. 이만큼. 6,400이 이 정도라면은 이만큼 사실 더 조금밖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달걀로 치면은 이렇게 흰자도 못 본 거야. 그냥 금만 맛본 상태인 경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직접적인 방법으로 지구 내부를 추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방법을 통해서 이 지구 내부가 어떻게 생겨먹었냐 알아내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지진파 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 내부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층상 구조라는 것은 이제 지구 내부가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이 되는데 그 어떤 층들로 이루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냈습니다. 과학자들이. 지구가 있죠. 지구가. 자, 지구의 추정 모습입니다. 사실 아무도 몰라요. 정말 이렇게 생겼는지 우리가 정말 간접적인 방법으로 예상할 뿐입니다. 아무튼 과학자가 예상하기론 자, 지각이 있습니다. 선생님 얼굴 보이나요? 지각이 있고요. 가장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이죠. 딱딱한 부분 지각입니다. 이 지각은 당연히 고체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지각 바로 밑에는 뭘로 되어 있느냐, 멘틀이라고 부르죠. 멘틀이라고, 이것도 고체로 이루어졌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핵이 나옵니다. 핵은 외핵, 처음에 외핵과 내핵으로 구분되는데 외핵은 놀랍게도 액체 상태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내핵이 있습니다. 내핵은 고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쉽죠? 자, 여기 보시면, 자, 구체적으로 수치가 되어 있죠. 수치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각과 멘트 사이에 이 급격하게 속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첫 번째, 여기는 S파, 우리가 배웠던 S파, P파 있죠. 그 S파, P파의 특성 다 외우셔야 됩니다. S파는 느리고, 진폭의 피해는 크고, S파는 또 횡파고, 또 S파는, 느리고, 피해를 많이 줍니다. 자, 또 그리고 S파는 고체만 통과하죠. 가장 중요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S파의 특성을 꼽자면, S파는 고체만 통과합니다. 솔리드니까 S가. P파는 어떤 상태를 다 통과할까요? 고체랑 액체랑 기체 다 통과합니다. S파는 고체. 자, 그 특성을 이용해서 지구 내부를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 지표면에서 지진파를 빵 하고 보냅니다. 그러면 자, 처음에 잘 가다가 이 5에서 35km 이 부근에서 갑자기 이 S파, P파가 미친 듯이 이렇게 급격한 속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바로 모호로비치치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현상을 발견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네, 러시아 사람입니다.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줄여서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모호면, 애매면이 아니라 모호면 또는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연속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멘트를 우리가 가장 많은 부피로 차지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잘 나오는데, 자, 80%가 멘틀이에요. 지구의 부피 중에서 80%가 멘틀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텐베르크. 자,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베르크라고 끝나면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이 과학자가 이 구텐베르크 불연속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불연속면 특이한 게 S파가 이렇게 쭉 잘 가다가 S파가 더 이상 없죠. 외핵과 내핵은. 그래서 S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액체랑 기체는 통과 못하고 고체만 통과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S파는 통과 못하는 이 외핵은 이제 액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액체. 자, 그리고 또 추측할 수 있는 게 P파가 갑자기 급격하게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래프 보실 줄 알죠? 여기 보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 크기가 크고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P파가 왼쪽으로 쭉 갔잖아요. 그쵸? 왼쪽으로 쭉 갔다라는 의미는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의미죠. 그쵸? S파는 아예 관측이 안 되고 P파는 갑자기 뚝 속도가 떨어지고, 자, 이 현상을 봤었을 때 이 외핵은 우리가 액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왜 고체랑 액체 중에서 액체가 더 느리냐? 자, 밀도가 클수록 더 빨라요. 그래서 고체가 액체보다 밀도가 더 크죠. 그래서 고체가 더 이제 빠르고 액체에서는 급격하게 속도가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외핵과 내핵 사이에서도 이 변화가 일어나죠. 그쵸? 급격하게까지는 아니죠. 조그맣게 이제 속도가 변화가 되는데, 자,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레만입니다. 무슨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레만은 이제 이 외핵과 내핵의 불연속면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자, 이 내핵은 과연 어떤 물체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고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 S파는 고체도 통과하는데, 내핵은 고체인데도 S파가 관측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질문의 해답은, 자, 여기 이 마우스 보이시나요? 마우스? 이 마우스가, 자, 멘틀에 에스파가 관측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멘틀까지는 에스파가 있어요. 근데 이 외핵이 액체이다 보니까 이 외핵을 뚫고 내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외핵에서 다 튕겨져 나가요.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내핵은 고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외핵이 액체라서 에스파가 내핵에서 발견을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왜 얘가 다시 고체로 예상이 됐냐? 그건 이제 피파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피파가 갑자기 또 내액에서 좀 증가하죠. 그쵸? 아까 말했듯이 고체가 더 빨라요. 액체보다. 지진파의 속도가 고체에서 더 빠릅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보다 이 고체 상태가 더 이게 빠르다는 것을 이제 증가한 것을 보고 이 내액은 고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까? 자,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지표에서 모음면까지, 호로비치 치면까지 지각이고요. 그 다음에, 호로비치 치면에서 2900까지가 멘틀, 그 다음에 5100까지 외핵, 2400까지 내핵입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고, 고체 상태. 외핵은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수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 내부의 4개의 층 중에서 액체 상태인 것은 고르시오 하면은 외핵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4개의 층 중에서 가장 부피가 큰 층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은 멘틀이라고 뽑으시면 되고요. 지각은 지구의 겉부분으로 가장 얇은 층이고 외핵과 내핵은 지각과 멘틀을 이루는 물질보다 더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록 외핵이 액체이더라도 지각과 멘틀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순서대로 하면은 내핵이 가장 무겁고 그 다음에 외핵, 그 다음에 멘틀, 그 다음에 지각이 가장 가벼워요. 그래서 이게 위에, 그러니까 물 위에 뜨는 게 가볍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지각이 맨 위에 있으니까 가볍고 그 다음에 멘틀, 외핵, 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동영상 보시고요. 필기, 이것만이라도 필기. 자, 내용 정리하기.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함구일지나 빈칸에다가 잘 찾아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수업 시간에 봐요. 안녕.